오늘의 주제는요. 파트너들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소식과 연결되면서 오늘의 주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란 기사가 있어요. 16억에 산 상가가요. 2년 만에 3억으로 영끌의 슬픈 최후 이렇게 떴어요. 16억에 샀는데 3억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13억. 최악이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요즘에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 장난 아니죠. 제가 이거를 토대로 지금 갑자기 주제가 생각이 나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이 관세를 처음에 이제 중국에다 10%뭐 이러다가 여기도 15, 10%, 여기 10%에서 20%. 또 올라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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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25를 때리니까 맞벌 관세로 12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와, 이 진짜 총만 안 썼지 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무역 전쟁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요. 무조건 총 쏴고 죽이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그 서버로 이렇게 해킹당하는 전쟁 뭐 이런 것도 다 결국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확실성. 왜? 미국 자체가 이제는 경찰 국가라는 걸 안 해! 이렇게 됐잖아요. 미국도 나도 내가 살게 살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갖고 오면서 애터미에서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하냐면 어쨌든 미국이 지금 제일 최고잖아요. 근데 무역 그 적자 계속 돈으로 달러를 무역 적자가 나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회사 미국이. 근데 이제 적자 안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동맹 국가 그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동맹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동맹 국가한테도 완전 관세를 세게 때리면 동맹이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리더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도 마찬가지로 애터미도 어떤 리더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잘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리더십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독재처럼 그러니까 재테크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만 잘 살면 돼.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 그리고 자기 국민들도 막 난리가 났고. 그러면 여러분 리더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베풀어야죠. 왜? 내가 다 욕심낸다? 독재로 간다? 결국은요. 역사를 봐도요. 부자들이 막 예전에 이렇게 옛날 그 역사를 보면 결국 부자들이 막 처형당하고 막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가 골고루가 잘 돼야지 너무 욕심으로 다 뺏어와야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사업의 본격적인 내용에서는 나는 어떤 리더십을 할 것인가. 리더십에도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고요. 그리고 섬긴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쓰는 게 좋다라고 봐서 이 두 개를 다 배우시고 그거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는 섬긴 리더십만 할 거야. 이거 잘못되면요. 이 강한 이 영향력으로 팍 끄는 게 없으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요. 너무 또 카리스마만 갖다 보면 또 너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두 카리스마 리더십, 그 다음에 섬기 리더십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 맞게끔 다양하게 그거를 써먹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색깔만 보이잖아요. 내 색깔만 보이면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맨날 다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것도 무시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카리스마 리더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징은요. 첫 번째, 비전 제시. 카리스마 리더십은 리더는요. 이상적인 미래를 제시하며 명확한 표현으로 목표를 설정해라.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분들은 나를 따라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 애터미에서도
나 도전! 그래서 저도 옛날 생각해보면 국장 때 1년 만에 국장을 갔거든요. 그냥 약간 좀 카리스마 리더십 쪽으로 나 1년 만에 국장 할 거야! 따라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난 절대 갔던 거는 후회를 안 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공부하고 내가 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나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 현장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거를 너무 완벽하게 해서 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상처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됐고 잘 안 됐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성장하지. 나는 완벽하게 해서 나는 내 파트너도 피해도 없이 잘할 거야.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해보다가 왜? 내 생각과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지. 백날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내가 완벽할 때 해야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니까 되네. 저렇게 하니까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맞추셔야 된다. 그리고 매력. 리더의 비범한 능력과 자신감으로 구성원의 동일시를 유도. 이 비범함과 능력. 우리 회장님은 좀 카리스마 리더가 있죠. 리더십이 있죠. 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연기도 잘하시잖아요. 뭐. 가자! 막 이러고 말도 잘 타시고. 근데 요번에 그 대표님 계시죠? 그분 성함이 안 되는데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좀 느낌이 어때요? 회장님과 완전 다르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제는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야, 이렇게 해! 막 이 시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벌써 CEO도 회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좀 그 교육 시스템처럼 가르치잖아요. 전 너무 좋았거든요. 뭔가 쏙쏙 들어오고 배울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회장이 배울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뭔가가 PPT를 보여주면서 했던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젊은 사람들과 더 배우려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대표님이 또 잘했던 게 뭐예요? 현장 경험을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십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저분은 성김 리더십을 제대로 이렇게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바뀌어도 너무 좋았다. 옛날엔 저는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회장님 없으면 회사가 돌아갈까? 약간 이런 무서움도 있었는데 계속 진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어떻게 할까요? 눈 카리스마도 있죠. 이 눈빛, 그리고 제스처, 표정 등으로 감정을 전달하면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고 회장 딱 이렇게 째려보고 딱 보세요. 좀 무섭잖아요.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 눈빛, 이런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빛도 사람들을 대하실 때요. 이렇게 눈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좀 쑥스러웠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했던 거는 학벌에 대한 거, 공부에 대한 거, 운동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뭔가 자존감이 낮았으니까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나한테 막 얘기를 하면 눈을 잘 못 마주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버벅일까 봐 이렇게 잘 못 마주치고 말하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것도요. 되게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열정과 그 카리스마.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리더의 특성, 비전을 전달하고 신뢰를 얻는 능력, 그리고 개인적 매력, 어필,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팀의 반응은 리더를 동일시하며 몰입하고 기대감을 형성한다. 무슨 말이야? 기대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황적 요인,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를 찾는 경향이 높은. 우리가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게 뭐냐면요. 주변의 파트너들이 막 뭐 할 때 섬긴 리더십 분들한테는 약간 불안해.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이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은 약간 그분한테 끌리는,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했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느끼는 게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장점과 한계는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조직 혁신과 구성원의 몰입을 유도하며 높은 성과를 창출을 하고요. 한계는 지나친 독단성과 급진적 개혁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독재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지금 안 가시면 우리 조직에서 아웃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막 겁나서 해.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한두 번 딱 했어. 따라갔어.
근데 결과적으로 별거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독재로 돼버리면 그 카리스마가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독재가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섬김 리더십은요. 리더가 구성원을 섬기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리더십 스타일. 전통적인 권위적 리더십과는 차별화가 되는 거죠. 섬긴다고 여러분 다 받아주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 얘기는. 왜냐면 우리가 카리스마는 무조건 강해. 섬김은 무조건 다 베풀어야 돼. 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타인을 우선시함. 구성원의 복지와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한다는 거. 두 번째, 공감과 치유. 구성원의 감정적, 심리적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에 관심을 가진.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방을 위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게 부족한가. 근데 애터미의 시스템에서는 뭐가 더 비슷할까? 좋을까요? 저는 섬김 리더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섬긴 리더십은 초보자한테는 저는 그러니까 적당선이 필요한 게 뭐냐면 초보자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섬긴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조직이 커졌을 때는요. 이 사람이 막 너무 일을 제대로 안 해 맨날 사고 쳐. 근데도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강한 카리스마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써먹으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초보자가 많으니까 뭘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섬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의 정도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이제 일하고 오토들이 막 나오잖아요. 오토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들 산하가 막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조직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한 카리스마도 필요한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맨날 사고 쳤는데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 좋으면 좋은 거고 괜찮아 괜찮아 이런 스타일이었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정확히 못 알아들을 때는 얘기해줘야 될 때도 있겠구나 라는 시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현장 경험이라고. 여러분들도 저의 시점 정도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설득과 비강압적 접근.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설득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 여러분 반드시 애터미도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득을 시켜야지 강압으로 하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성과보다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조직의 장기적 발전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딱 애터미의 초보자들한테는 이 리더십, 선긴 리더십이 맞다 이거죠. 왜냐면 단기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과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들이 머물러야 되거든요. 머무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야죠. 따뜻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애터미의 따뜻함은요. 젖소 철학이 아니라 애기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파트너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심양면으로 계속 후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말로만 계속 이론으로만 하고 너 알아서 뛰어! 그러면 그 자식이 뭘 배울까요? 배운 게 없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조직이 잘 성장이 안 되고 안 커진다? 그건 뭐예요?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입을 시켰어. 왜 매출 안 올라오지? 가입시켰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비자다. 여러분은 지금 월 1억을 보시면서 지금 나 성공하고 싶어. 나 시스템 소득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마인드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장점.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신뢰와 협업을 강화. 그리고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직무 만족도를 높임.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왜? 인재들이 막 있을 때 들을 준비가 되잖아요. 섬김은. 그럼 단점은 뭘까요?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조직이 커지고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도전을 할 시점에서는 그런 카리스마도 필요한데 약간 섬긴 리더십은 모든 사자가 엄청 많아지는데 설득해갖고 모두 100%를 예스를 받아낸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당이 지금 두 당이 있고 미국도 당이 두 개나 있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네 편, 내 편이 있는 것처럼 애터미도 마찬가지다.
산하는 커지는데 우리가 재심합력, 우리 해봅시다. 도전했어. 근데 내 마음같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이 통솔을 할 때는 그런 카리스마도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인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 그리고 리더가 과도한 책임감을 느껴 번아웃 위험이 있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꾸 책임감을 갖고 섬김으로 다 그 사람을 받아주다 보면 리더들이 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조절. 그리고 권위 약화로 인해 조직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걱정했던 게 이거예요. 권위가 약하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는 거. 다 대중들의 얘기를 다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좋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론은 성인 리더십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성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리더십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왜 맨날 임페리얼님, 이더구 임페리얼님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너 자꾸 이더구 성공자 팔아? 이렇게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죠. 저는 성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터미의 성공자, 제가 보는 기준의 성공자는 저는 임페리얼 월 2천, 5천, 1억 정도 돼요. 저는 꿈이 엄청 큰 아이이기 때문에 월 1억, 그러니까 임페리얼 정도 돼야 나는 성공자다라고 보는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는 오토 판매사만 되더라도 성공자죠. 연봉으로 따지면 시스템 소득에 안전하게 저는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공자일 수 있지만 저는 겸손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을 때 실제 저는 현장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죠.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과정 속에 그때 임페리얼님이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해서 했더니 되더라 이래서 저는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호일러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안 듣는데 스폰서의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페리얼님이 제가 계속 멘토였던 분이 계속 임페리얼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성공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제 현장 경험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유튜브 애터미를 방송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모든 세월을 보다 보면 야,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결과는 알 수 없죠. 지나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딱 지나고 보니까 다 잘했다 생각을 했던 게 전 첫 번째 이유가 정확히 있습니다. 본사가 없던 걸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20대 후반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또래들이 할까요? 안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이제 먼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리 석세스나 무슨 자리 표가 있어야 신규를 모실 수가 있는데 저한테는 표를 주지 않으셨어요. 자식이라서 더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점점 사람은 늘어날 텐데 나는 관리를 이걸 어떻게 하지? 자리표는 없고 뭐 매출 비례해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늘어나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유튜브로 내 현장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본사가 없는 우리가 임페리얼까지 가야 되는데 껑충은 없잖아요, 여러분.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그 발판에 내 이야기를 성장 과정을 담아야겠다 해서 저는 유튜브를 2019년부터 애터미 방송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 경험 토대로 알려주는 리더가 되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거의 제가 뭐 최초였죠. 아무리 봐도 현장 경험 이야기를 토대로 하는 리더는 지금 제가 유튜브로 찾아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릴 때 시작한 편이라서 세미나에 이제 못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 또래들은 바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한테 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세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제 관리하기가 이제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그 영상 하나로 점점 퍼지면 내 산하에서 다 이걸 보고 따라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저는 19년도부터 현장 경험 토대로 했는데 2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차단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빠르게 확산, 더 빠르게 저라는 사람을 더 알리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대의 흐름에 그 어떤 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되고 도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운이 좋았죠. 그리고 네 번째, 2019년 때부터 저는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 자료가 많은데요. 저는 그때 현장의 그 나이와 그때 시점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느낌 그대로 현장의 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의 저와 그 2019년도의 저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렸던 거예요. 앞으로 나는 성공을 금방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도 어려. 저도 나이도 어린데 거기다가 월 1억을 번다고 씁시다. 제가 40살에 월 1억이면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부럽다 하겠죠. 하지만 거꾸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나 못하겠네. 쉽지 않겠네.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나도 바닥을 다졌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냥 나의 현재 모습, 그냥 본 겉모습만 보고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애터미 최진아의 역사를 남겨야겠다. 왜? 내 파트너들이 들어올 때 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야 국장님도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과거에 진짜 완전 엄청 힘들었구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진아는 일기로 글로 남기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나의 역사, 성장 과정을 담는 내 파트너들이 과거 모습을 보면 진짜 이 위치까지 쉽지 않았구나. 정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잘했다. 왜?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애터미에서 아직도요. 평균 연령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직도 30대 중후반인데 36살이에요, 제가. 36살인데 나보다 10살, 20살 많은 분한테 이제 시작하신 분한테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진짜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과거 영상을 담는 걸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애터미를 하다 보면요. 겪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때 애터미 처음에 부딪혔던 게 왜 70%냐? 마케팅 플랜에서. 왜 70%, 30%는 회사가 가져간 거 아니냐? 어디 갔어? 이거를 엄청 못 풀어가지고 이게 뭐지 했었는데 그거를 풀어줬던 분이 이덕호 임페리얼님이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막 물어봐도 그 직계를 물어봤을 때는 글쎄? 그리고 정작 우리 아빠도 글쎄? 이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한 5년 지나서 6년 지나서 이제 제 또래 파트너가 이제 막 그 다단계 경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부딪혔다 이거야. 자기가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다시 찾아보면서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괜찮아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임페리얼님도 옛날 과거 영상을 보면 파트너들이 이렇게 해서 스폰서님 힘들어요. 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요가 아니라 나도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이 없으면 나도 그랬어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요. 근데 저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그랬어요 했지만 영상을 담아서 진짜 그때 그 당시에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진짜 보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감사하다.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당당하게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산하가 다 보게 되잖아요. 저희 산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타라인도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슈퍼스타의 길은요. 다 내 편일 수가 없어요. 팬층이 나만 된다? 그건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욕을 먹어야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팬들이 더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진아가 슈퍼스타가 되고 있구나. 욕을 지금 먹고 있구나. 너무 좋아. 그러면 뭘까요? 잃은 것도 있는 거예요. 저도 얻는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다. 왜? 저의 노하우를 뺏기는 건 어떻게 돼요?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데도 관리가 편해지고 제가 일적으로 사람으로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더 글로벌로 나가면서 저의 자부심은 뭘까요? 나는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갔는데도 잘 크고 있다는 게 뭐예요? 온라인에 익숙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슈퍼스타로 가는 길에 정확하게 그래도 오해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항상 본사에서 예의주시 안 하겠습니까? 더 예의주시 하죠.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제가 해물 먹고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해물을 먹으니까 좋아졌습니다라고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바로 다음날 본사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빨리 영상 내리시라고. 그러니까 제 영상을 지금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회장님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송을 하는 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본사도 보라 이거예요. 왜? 본사에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정말 사명감으로 사업자 정말 애터미가 오래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도 봤으면 좋겠어서 더 하는 것도 있다. 왜? 그래야지 현장에서 이렇게 뛰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잘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죠. 그냥 관종. 연예인이라는 피가 있기 때문에, 관종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회장님한테도 당당히 얘기했어요. 사명감으로 하는 거라고. 왜? 나는 목숨을 거쳐서 지금 내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장점도 있지만 회사에서 문제 하다 보면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반드시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인재가 많으면 돼요. 인재가 많아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지적인 수준을 더 뛰어나게끔 경제 공부도 하고 실제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당당하게 임페리얼 리밀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또 최근에도 물어봤어요. 제가 수제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왜? 임페리얼 림이 좌우에 하루 매출 4억 대 4억 총장이 될 때까지 좌우 매출이 똑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타 다단계 네트워크 하신 분이 제 좌우 매출을 보면 놀래요. 왜일까요? 좌우 지금 아직 다 끝나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오늘 거 그냥 갖고 왔거든요. 1519 대 1342죠. 격차가 별로 100만 포인트 정도밖에 안 나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1500 대 1500 정도 뜨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임페리얼님한테. 임페리얼님도 엄청난 많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통하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좌우 매출이 똑같이 뜨는 파트너가 또 누구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어딘가에 회원이 많기 때문에 있겠죠. 근데 총장님이 직접 관리한 산하 중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좌우가 똑같잖아요. 그럼 저는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걸 그대로 했더니 전 좌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전 당연히 당당히 수제자라고 그럼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탄탄하게 저처럼 직급을 밑에서 강하게 유지하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도 유지가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내 좌우가 이렇게 산하가 커지는데 스폰서님 힘들어요라는 전화가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뭘까요? 좌우를 제가 끝에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끝에라는 게요, 여러분. 저는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왜 멘토가 됐냐 하면 제 위에 스폰서가 제 직계가 누굴까요? 저희 부모님이죠. 근데 실제 저희 부모님은 부업으로 해야 됐거든요. 쫄딱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 위에 스폰서는 저희가 대실적이다 보니까 본인들 하기도 바빠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위에도 다 본인들의 그게 바뀌기 때문에 없어. 상담할 사람이 없고 실제 후원 동행이나 이렇게 미팅을 붙이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열정으로 또 스폰서를 땡기겠다 이래갖고 그 임페리얼님이 이제 성 총장님이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라는 사람을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사진으로 계속 저의 열정을 어필하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때 제가 부딪히면서 진짜 사업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있게끔 상담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꾸준히 됐던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쟤는 원래 저래. 저 맨날 이거 하루 이겨. 막 아셔요. 왜? 그렇게 성장이 됐으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이제
엄마 라인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버거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총장님도 와 얘는 두 줄이 아니라 저게 엄마 줄까지도 하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페리얼님도 그 사람의 그릇을 보고 본인의 깊이 있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제가 알아들을 때 되게 솔직하게 본인이 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저처럼 현장 경험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제가 현장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그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총괄자님을 모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팅하는 자리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총괄자님이 되게 피곤하셨는지 파트너들이 이제 외국 파트너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이렇게 받다가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 파트너가 막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주다가 했는데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체력이. 왜냐면 다음 미팅을 가고 있는데 에너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에너지를. 그래서 이렇게 받으지 말고 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하면 귀가 따가요, 안 따가요? 따갑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전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 저분도 임페리얼이고 사람이지. 맞아. 비즈니스인데 너무 감성적으로 나 힘들어 찍찍찍찍 되는 거는 저 사람도 지칠 수 있겠구나. 그거를 현장에서 눈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를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본사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제가 스스로 깨달았던 게 뭐냐? 아, 대박 났다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저의 또 현장, 그 모습을 보고 저의 이 현장 경험을 통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맨날 뭐라고 얘기하죠? 전화 받을 때 찡찡대지 말고 대박 났다라고 얘기하라 하죠. 뭐가 나면 땡!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부터는 임페리얼한테 뭐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받을까요? 이렇게 행복 에너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대박 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도 에너지를 막 너무 잘하고 있다는 그 에너지를 행복 에너지를 주니까 저희 안 도와줘도 돼요. 아예 안 만나주셔도 돼요. 이래도 더 관심 있게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절대 본사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했을 때 저희 신랑이 사업하는 것도 있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임페리얼이 탄탄하게 유지된다는 게 사실 여러분 얼마나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을 준비가 되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박미영 단장님도 되게 잘 되신 분이죠. 저는 그분도 되게 현대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안 좋은 생각도 하잖아요. 내가 만약 그만두면 다시 가고 싶은 라인은 어디인가 할 때 저는 박미영 단장님 라인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속으로 뭐 갈 일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저 사람 참 멋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임페리얼님도 그분을 되게 조직이라고 얘기하면 인정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분도 열정이 막 대단하시니까 남편분이 엄청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분이 이제 승급 여행을 갔어요. 같이 부부가. 그래서 비전 제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총단장님은 이제 박미연 단장님 그때 당시에 국장인가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임페리얼님이 이제 성공자고 이제 돈을 월 5천 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 법니까? 라고 남편분이 물어봤겠죠. 근데 총단장님이 거짓말 없이 순수하게 5천 법니다.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남자들은 보통 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총단장님이 남는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날 여행 간날 완전 그 남편이 훌쩍지가 나갖고 야! 너 저 월 5천 버는 사람도 돈이 안 벌린다는데 너 지금 국장이 돼? 뭐? 뭐 이러면서 때려쳐라는 식으로 막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난리가 났겠죠. 왜 오빠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남편분이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보통 다단계들은 잘 됐어요, 뭐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했지? 라는 의구심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알아보고 다시 관리해보고 이게 자세히 알아보고 더 공부를 했겠죠. 그랬을 때 딱 판단한 결과 이제 이거는 진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세한 중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면 단장님이 큰일 났다고 우리 남편 그만두면 안 되는데 그만둔다 그랬더니 다시 만났대요. 다시 만나서 뭐라 했을까요? 당신의 생활비가 필요하니 더 다니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분이 제 퇴직금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업을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럼 고향 부산으로 가세요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상황이랑 되게 비슷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5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지금 달라요. 왜?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젠 중간 리더들도 있으니까요. 오토도 되고 더 성장되는 사람도 있고 능력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성장됐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저는 거짓말 치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총단장님이 그 상황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 신랑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현재 생활비나 제가 막 당장 돈을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전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부업으로 해도 저는 전업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저희 엄마는 전업을 못 시키게 했어요.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판단을 스폰서라면 그 상담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위에 스폰서인데도 불구하고 부업으로 하겠고 나는 완전 아무것도 아닌 반팽인데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전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우리 신랑이 사업이 막 잘 되고 있었고 그때 저한테 차키와 카드를 줬었는데 근데도 제가 이제 애터미를 어떻게 돼요? 후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대로 그 얘기를 그 포부를 키워줬던 거예요. 배포.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왜 맨날 내가 희생하고 맨날 내가 뜯기고 찢기고 갈기고 피가 나냐. 제가 막 그랬을 때도 있겠죠. 근데 임페리얼님이 나중에 저한테 한마디가 있었어요. 근데 너는 네 조직은 다 살아있잖아. 이런 말을 했을 때 지금의 상태를 딱 보니까요. 야, 내가 뿌린 대로 엄청나게 걷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주 지금은 제일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감사한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맞게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다 쏟아내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내 환경에 맞게끔 하되 회장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똑똑해서 셀프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식하면 시키는 대로 잘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도 저도 무식한데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야. 그러면 그거는 총장님도 제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무식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대로 흡수했더니 사고도 많이 치고 막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죠. 근데 뭘 했어요? 시키는 대로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반팽이가 진화를 했죠. 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똑똑해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맞게끔 그리고 위에 직계 스폰서들이 있을 때 그 한 명 한 명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그 상담할 수 있는 스폰서가 있다는 걸 되게 감사하게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생각해보면 위에 상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터미가 보여지는 것도 많고 성공자도 많기 때문에 이제 영상도 참 많잖아요. 경험도 많고 뭐 능력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불만 갖지 말고 일단 흡수해야 됩니다. 왜? 네트워크의 성공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뭐 다른 사업에서 성공해서 그거와 네트워크의 사업의 맥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지워버리고 애텀이면 요즘에 애텀이 젊은 성공자들이 많죠. 부모의 자식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쟤는 뭐 그랬지 이거 하지 마시고 일단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 재능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받아들이고 흡수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거를 추가로 플러스로 재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더브 임페리얼님이 10년 동안 방판식으로 방판이 아니고 센터를 막 다니면서 막 키웠죠. 근데 지금 저희 시대는 센터를 막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모이니까 방판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 되니까 잘못돼 버리면 그 사람이 상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재판매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도구 임페리얼님의 원칙대로 그대로 가되 그분이 없는 게 저는 뭐예요? 더 추가가 됐던 거. 저는 영상으로 한 거죠. 나름 살려고. 그러면서 저는
아, 센터에 사람들이 안 모이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돼? 아, 카카오톡의 단체 톡방으로 애텀에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고용비도 안 내고, 아, 내가 뭐 월세도 안 내고 너무 좋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잘 굴러갈 수 있고, 그리고 회원이 많다 보면 어떻게 돼? 밑에 뿌리만 관리를 하면 엄청나게 그게 100%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시너지가 난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membership을 더 늘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일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일하는 게 모인 장소에서 계속 홈미팅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홈미팅을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이 늘어나야 돼. 안 늘거든요. 그럼 그 밑에서 계속 그 홈미팅도 하면서 밑에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홈미팅하고 내가 일을 되게 엄청 많이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홈미팅에 많은 거를 그 센터 미팅이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일을 안 하니까. 실제 미팅 참석한다고 일을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인원수가 자꾸 같아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꾸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빨리 하나라도 더 올려야지, 매출 빨리 더 띄워야지, 뭐 해야지.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사람 만나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본사가 주관하는 세미나 그리고 리더가 하는 세미나에도 충분하다. 그리고 자꾸 현장으로 나가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특히나. 왜? 센터 이것도 복제예요, 여러분. 자꾸 센터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이면요. 사람들이 그것만 계속 교육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죠. 교육도 제가 왜 교육도 왜 매일 안 할까요? 매일 하다 보면 내가 사람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맨날 후원만 한다? 그럼 내 파트너들이 그걸 복제를 어떻게 시켜? 그렇지 않아요? 맨날 돈으로 후원해? 그럼 내 파트너가 생각하기에는 돈 줄 때는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성장을 못하는데 혼자? 그래서 현장 바닥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지금도 배운 게 맨 밑에 있는 사람들 A, B, C가 있어요. 그럼 C를 갈 곳이 없어. 그래도 C를 만나서 밥을 먹더라도 C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A, B가 아니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C가 갈 곳이 없으면 또 이제 요 A, B, C를 다 모아놓고 여기서만 자꾸 강의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밑에 뎁스 파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탄탄하게 유지되고 제 좌우에 불만이 없는 게 뭐예요? 우리 백조 맨날 얘기하잖아요, 회장님이. 앞에서는 우아한데 발은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에서는 우아하게 얘기를 하지만 밑에서 막 겁나게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한 달에 약 2억이 조금 매출이 안 되거든요. 2억 매출을 지금 하게 내가 지금 유지하세요. 이거 없이 유지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제가 백조라고요. 위에서는 우아하지만 밑에서 발 엄청 동동동동동동 굴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똑같이 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는 우아한데 밑에서는 발은 막 동동동동동 굴리면서 뜨고 있는 지금 백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 아, 옛날에 초창기 때 진짜 개고생했던 게 지금의 이 행복을 주려고 개고생을 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행동도 똑같은 사람만 만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적절한 걸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 소개를 받으라는 거예요. 소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을 때 A의 친구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은 A 친구의 번호를 안 따더라고요. 그냥 A한테 자꾸 지시해서 너 빨리 저 친구한테 빨리 연락해. 뭐 해? 뭐 갖다 줘? 뭐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A의 친구를 만나면요. 그 친구의 번호를 제가 직접 땁니다. 제가 직접 따갖고요. 저랑 다이렉트로 관리를 해요. 제가 최근에 그 교회 CCM을 노래를 부르면서 여자 목사님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번호를 이제 교환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 파트너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도 되는데 제가 번호를 바로 따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또 보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국장인데도 그런 거 안 따진다고. 다 보내면서 김치가 필요하대요. 쌀이 지금 들어가셨어요. 쌀이 들어갔는데 김치도 이제는
사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리스트나 뭐 이렇게 애터미에 김치가 있나요? 이래가지고 제가 또 김치도 다 캡처해갖고 보내드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그 목사님 소개한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 지금 우리 엄마도 지금 지금 여기서 지금 듣고 목사 전화 왔어? 아마 저한테 이따 끝나고 전화 올 거야. 목사한테 전화 왔어? 이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일을 한다고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저는 또 너무 밑에서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위에다가 안 알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귀찮거든요. 그거 자체도 어떤 사람들은 알려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나는 내 사업이라고 항상 머릿속에 처음부터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하다 보면 커지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내가 안 얘기해도 굳이 안 얘기해도 다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걔가 잘못 얘기가 되면 생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절을 되게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거를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임페리얼님이 오죽했으면 너 얘기했어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해요. 밑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총단장님은 본인도 그렇게 해갖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얘기 안 하고 한 건데 그거는 야 내가 얘기했어 막 이러면서 네가 얘기 안 해서 내가 얘기했어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맨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페리얼님이 내가 했어야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저도 제 파트너들이 알아서 하는 분들 있으면 제가 중간에서 요분이 이렇게 했다고 제가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왜? 내 일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한 거니까 이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당당하게. 그래서 내 파트너 힘 좀 받게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열정을. 같이 또 사이가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껄끄러웠던 거를 밑에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3자가 얘기해주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적절하게 필요하다. 근데 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그 밑에서 내가 소개를 받았을 때 번호를 따가지고 내가 직접 관리를 했다는 거. 맨 끝에. 그리고 그 위에는 그냥 주문 들어오면 주문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잘했던 건 포인트 보는 방법, 주문하는 방법만 딱 가르쳐놓고 단체 톡방 딱 소개해놓고 끝. 그리고 내가 하는 모습만 열심히 한 걸 보여줬던 거 끝. 그러니까 알아서 굴러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잘했던 건 뭐예요? 밑에서 포인트가 확 뜨니까 사람들이 뜨거워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입비, 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무한 단계로 나오더라. 이거를 머릿속에 확 들어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너들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 섬김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을 잘 섞어서 쓰시고요. 딱 마무리가 될 때쯤 또 누가 왔네요. 그 섬김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을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맨 밑에 직접 소개를 받아서 맨 밑에를 후원을 하시고 그리고 생색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베푼다고 그렇게 너무 또 그러니까 적정선을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